안녕하십니까.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하입니다. 오늘은 투석혈관 관련돼서 마지막 편인 투석혈관 교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석혈관 교정술은 투석혈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석혈관 교정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첫 번째,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가는 경우, 두 번째, 혈전이 생겨서 막힌 경우, 세 번째, 혈관이 터진 경우, 네 번째, 혈관이 너무 커져서 그 혈관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혈관이 잘 자라지 않아서 그 혈관을 피부 바깥쪽으로 좀 당겨주는 거상술이라고 하죠. 투석혈관 교정술에 포함이 되나 오늘은 이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석혈관이 좁아진 경우입니다. 투석을 하다 보면은 압력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투석 피가 잘 안 지나가서 투석 기계에서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들어오지 못해서 압력이 딸리는 경우인데요. 혈관 내부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이 안쪽이 점점 새살이 자라 들어와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를 협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협착의 경우 옛날에는 협착된 부분을 혈관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인주혈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혈관을 이어서 다시 연결해서 그렇게 교정술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보다는 중재적 시술이라고 해서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풍선으로 넓힌다거나 아니면 스텐트로 넓히는 시술이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교정술의 범위 내에서는 좁아진 경우에는 사실 교정술을 잘 시행하지 않으나, 만약에 그런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도 더 이상 혈관이 커지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교정술을 시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좁아진 부분 같은 경우에 아니면 거의 막힌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잘라서 그 부분을 인주혈관을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혈관을 조금 당기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있는 혈관을 잘라서 와서 그 부분을 이어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전에 의한 투석혈관 교정술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혈전이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부분에 피가 잘 지나가지 못해서 혈액에 와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피가 지나가지 못해서 혈액이 정체돼 있을 경우에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 구멍을 내서 아니면 칼집을 내서 혈전을 체외로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혈전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전이 바깥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손으로 짜거나 조그만 풍선이 달린 기구를 통해서 혈전을 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또한 요즘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그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도 수술에 비해서 시간도 짧고 수술 부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것도 있지만은, 시술을 통해서 빼내기 쉬운 혈전이 있고 아주 오래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혈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너무 딱 붙어 있고 오래돼 있고 딱딱해져서 시술로는 빼기가 너무 힘든데요. 수술로는 간단하게 그런 혈전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시술을 통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혈관 파열을 교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가혈관이든 인주혈관이든 투석을 하다 보면은 바늘을 찌른 부위가 살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얇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벽도 얇아지고 그 혈관이 점점 커지면서 피부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투석 혈관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를 투석 바늘로 찔렀다가 빼고 하다 보면은 투석 혈관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로는 조금 힘들고요. 터진 혈관을 직접 봉합을 해서 꼬매주는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가혈관이냐 인주혈관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자가혈관의 경우 스스로 아무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터진 혈관의 경우 간단한 봉합으로 해결이 되지만은, 인주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 자체가 한번 파열이 되고 나면은 그 인주혈관 다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새로운 인주혈관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새롭게 투석혈관 조성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주혈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파열이 있는 경우보다는 감염에 의해서 파열이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소량이라도 혈전에 있는 부위에 정착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서 감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뭐 심한 경우에는 고름도 나오고 그런데요. 혈관과 같이 붙어 있는 부위다 보니까 그곳에 감염이 일어나면은 그 세균들이 전신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중혈관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입원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순하게 파열인 경우라면은 새로운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주는 교정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혈관이 너무 커져서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한 교정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투석혈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커진 거는 투석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환자분들도 편해 하시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면은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너무 보기 흉하다 이럴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혈관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혈관 자체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진 투석 혈관을 좀 줄여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가혈관을 이용한 투석 혈관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혈관이 점점 커지는데요. 말 그대로 피부 밑에 혈관이 있고 피부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피부도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여주고 안에 혈관도 사이즈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주면은 조금 더 수명을 길게 쓰실 수 있고요.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많이 커진 경우가 없습니다. 인조혈관이 많이 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필시 인조혈관이 일부 터졌고 그 터진 부분을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열에 의한 투석혈관 교정술을 시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투석혈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보통 자가혈관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혈관 자체가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자라려고 해도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잘 못 자라는 경우에는 이 혈관을 좀 피부 쪽으로 가까이 올려주는 수술을 시행하면 좀 더 혈관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도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4편을 통해서 투석혈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 혈관통증 클리닉의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